천둥 방귀를 뀌는 며느리. 글 허필려, 그림 이상윤. 어느 고을 김세원이라는 양반댁에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김세원은 걱정이 되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 몸이 안 좋으냐? 얼굴빛이 좋지 않구나.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시집 온 후로 방귀를 한 번도 뀌지 못해 그렇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난 또 무슨 일이라고. 얘야 괜찮으니 마음 놓고 방귀를 뀌거라. 제 방귀는 너무 센걸요. 얼마나 센지 어디 보자꾸나. 아버님, 그러면 문고리를 꼭 잡고 계세요. 김생원은 며느리의 행동이 우스웠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문고리를 꼭 잡았습니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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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김생원이 문고리를 잡지 않았다면 하늘로 날아갔을지도 모를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놀란 김생원은 화가 나서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는 훌쩍거리며 친정으로 가다가 동구 밖 감나무 아래에 서 있는 9명의 비단장수를 만났습니다. 비단장수들은 맛있게 익은 감이 먹고 싶었지만 감이 너무 높은 곳에 열려 있어서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며느리가 감을 따주겠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여자인 당신이 감을 딴다면 비단과 당나귀를 모두 주겠어. 좋아요. 만약 제가 감을 못 따면 어른들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하겠어요. 며느리는 9개의 비단진과 당나귀를 가질 생각을 하자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엉덩이를 감나무 밑에다 대고 있는 힘을 다해 방귀를 뀌었습니다. 펑! 방귀 소리에 감나무가 마구 흔들리며 감이 비오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놀란 비단 장수들이 할 말을 잃고 있는 사이에 며느리는 비단과 당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아내를 뒤쫓아오던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는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전등 같은 방귀도 다시 쓸 때가 있구려. 내가 아버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비단과 당나귀를 끌고 오는 며느리를 보고 김생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김생원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복방귀를 끼는 며느리야, 이제부터 눈치 보지 말고 실컷 방귀를 끼거라. 황금똥을 싸는 고양이. 글 허필려, 그림 신소영.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어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팔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리네. 그렇지, 언니에게 생선을 좀 사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어부의 아내는 부잣집으로 시집간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오늘 생선이 아주 싱싱해요. 생선 좀 사주세요. 아유, 비린내. 어서 치우지 못하겠니? 우리는 고기만 먹지 생선은 먹지 않는다고. 아, 그런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언니에게 쫓겨난 어부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깜짝 놀란 어부의 아내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생선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전 바닷속 용왕님 아들인데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그물에 걸렸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어쩐지 오늘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린다 했더니 너 때문에 그런 모양이구나.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바다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물고기는 늠름한 왕자가 되어 바다에서 걸어 나왔어요.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같이 용왕님을 뵈러 용궁으로 가요. 용왕님은 어부의 아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소. 내 그대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리리라. 어부의 아내는 용왕님이 건네주는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노란 콩 5알만 먹이라고 했지? 어부의 아내가 노란 콩 5알을 먹이자 놀랍게도 고양이는 노란 금똥을 쌌습니다. 어부의 집은 고양이의 금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자 언니가 쫓아왔습니다. 금똥 싸는 고양이를 나에게 빌려줘. 어부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언니에게 고양이를 빌려주었어요. 언니, 하루에 노란 콩 5알만 먹여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먹여야 한꺼번에 금똥을 많이 싸지. 언니는 고양이에게 노란 콩을 한 그릇이나 먹이고 금똥 싸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똥을 쌀 줄 알았던 고양이는 새까만 똥만 싸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어부의 아내는 고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고양이의 무덤에서 싹이 나더니 노랗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된 욕심쟁이. 글 이숙재, 그림 한재홍. 외딴 산골 오두막집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난하여 산에서 나무를 해서 끼니를 이어갔지만 항상 행복했어요. 오늘도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하러 가셨어요. 한참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오더니 노래를 불렀어요. 어쩌면 노랫소리가 저리도 고울까. 할아버지는 일손을 멈추고 파랑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랑새가 저 멀리 날아갔어요. 포르릉 포르릉 포르릉.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파랑새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어요. 파랑새는 멀리 날아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이윽고 파랑새가 나뭇가지에 살포시 앉았어요. 할아버지도 파랑새가 앉은 나무 아래로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그곳에는 아주 맑은 샘물이 있었어요. 오호, 이런 곳에 샘물이 있었네. 마치 목이 마르던 참인데 잘 됐군.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샘물을 떠마셨어요. 꿀꺽 꿀꺽.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구부정하던 할아버지 허리가 곧게 쭉 펴지고 주름살 투성이던 얼굴이 반들반들해진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할아버지는 또다시 샘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수염이 없어지더니 청년처럼 젊어지고 기운이 펄펄 났어요. 할아버지는 신기하면서도 기뻤죠. 할아버지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할멈! 할머니는 젊어진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시오? 할멈, 나요 나. 못 알아보시겠어? 그제야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았어요. 다음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신기한 샘물가로 갔어요. 할머니도 샘물을 마셨죠. 꿀꺽 꿀꺽. 그러자 할머니도 젊은 새색시로 변했어요. 어머나, 정말 내 모습이 새색시로 변했어요.
신기한 샘물 덕분에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에는 욕심쟁이 최영감이 있었어요. 최영감은 소문을 듣자마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아왔죠.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오. 그러자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만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하지만 최영감은 할아버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욕심쟁이 최영감은 곧바로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샘물을 정신없이 마셨어요. 무엇이든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야. 벌컥 벌컥. 그런데 욕심을 부리던 최영감은 그만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어요. 날이 어두워지도록 최영감이 돌아오지 않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샘터로 가보았죠. 샘물가에는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최영감의 옷이 아니오. 욕심 부리다가 그만 갓난아이가 되어버렸구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갓난아이가 된 최영감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최영감을 아들처럼 기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는 로봇 친구야. 글 김인숙, 그림 율리어 듀어. 슝 칠컥. 나는 힘세고 용감한 로봇,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의 용사, 마음대로 변신하는 멋진 로봇. 삐리삐리삐리. 우리도 로봇, 사람 대신 일해주는 로봇. 밥솥이란 세탁기도 로봇이에요? 흔히 로봇이라고 하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가리켜요. 하지만 로봇이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거나 자동으로 움직여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 기계를 말해요. 그래서 세탁기나 밥솥, 청소기 등도 로봇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힘들고 귀찮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누가 일을 좀 대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신 일해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로봇이에요. 어휴, 힘들어. 기계가 있으면 편리할 거야.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로봇이란 말은 1920년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작가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에 사람을 대신해 일을 해주는 로봇이 나와요. 로섬의 만능 로봇. 로섬의 만능 로봇은 체코슬로바키아의 희곡 작가인 차페크가 쓴 연극 대본이에요. 로봇이 사람 대신 일을 하는 미래 사회를 그린 것이죠. 이 희곡은 나중에 연극과 영화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얻었어요. 아주 옛날에도 로봇과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저절로 움직이는 기계 인형들이죠. 태엽을 감으면 움직이는 닭 인형이나 물을 마신 다음 꽁무니로 내보내는 오리 인형 기계 같은 것들이에요. 자동 인형들은 태엽이나 톱니바퀴 같은 원리를 이용했어요. 얇고 긴 철을 돌돌 말아 그 풀리는 힘으로 움직이거나 톱니바퀴들이 성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다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제대로 된 로봇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처음에 나온 로봇은 정해진 일만 하는 로봇팔이에요.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로 나온 로봇은 사람처럼 감각을 가진 로봇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죠. 세 번째로 나온 로봇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에요. 사람이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죠. 로봇의 몸속에는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컴퓨터를 작동하면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로봇이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에게도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서 이런 감각은 눈, 코, 입과 같은 사람의 감각기관을 흉내내 만든 감지기를 통해 전달돼요. 로봇의 뇌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는 컴퓨터 기억장치예요. 로봇도 사람처럼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겨서 움직일 수 있어요. 로봇의 밥은 전기나 모터 같은 거예요. 이제 어떤 로봇들이 있는지 볼까요?
공장에는 사람 대신 일을 하는 로봇들이 있어요. 부품을 제자리에 끼워 넣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하죠. 로봇이 처음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부터예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라는 자동차 제조 회사의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일을 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겨야 했답니다.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로봇도 있어요. 청소 로봇은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쓱싹쓱싹 청소를 해줘요. 아직 널리 쓰이진 않지만 요리하는 로봇도 있어요. 머지않아 로봇이 만든 음식을 먹게 될 거예요. 혹시 애완용 로봇을 본 적 있어요? 로봇 강아지와 고양이 말이에요. 멍멍 짖기도 하고 재롱도 부리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깊은 바닷속이나 꽁꽁 얼어붙은 남극, 머나먼 우주를 탐험하는 로봇들도 있어요. 이런 곳은 매우 위험해서 사람들 대신 로봇을 보내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화성 탐사 로봇 스피릿은 2003년에 발사되어 7개월 만에 화성의 땅 모양을 찍어서 보내주었어요. 해밀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만든 무인 잠수정 로봇이에요. 깊은 바닷속을 다니며 자원을 찾고 바다에 떨어진 폭탄을 걷어내는 일도 해요. 남극 탐사 로봇인 노마드는 자동차처럼 생겼어요. 온통 꽁꽁 얼어붙은 남극을 돌아다니며 과학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다 줘요. 얼마 뒤면 사람처럼 똑똑한 로봇이 만들어질 거예요. 생김새도 사람하고 똑같아서 로봇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때가 되면 로봇 친구가 생길 수도 있겠죠. 로봇은 우리 친구예요. 오늘은 로봇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로봇은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거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를 말해요. 우리는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은 사람 대신 많은 일을 해요. 복잡한 부품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척척 끼워 넣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어 나르기도 한답니다. 집안일을 돕는 로봇. 청소 로봇은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쓱싹쓱싹 스스로 알아서 청소해요. 앞으로는 청소는 물론이고 요리와 빨래도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올 거라고 해요. 공부를 가르쳐주는 로봇. 공부를 가르쳐주는 똑똑한 로봇도 있어요. 이런 로봇을 지능형 로봇이라고 해요. 사람처럼 말을 할 수도 있어서 한글이나 영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노래도 가르쳐줘요.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을 탐사하는 로봇. 사람이 가기 어려운 우주나 바닷속 등을 탐사하는 로봇도 있어요. 사람은 깊은 바닷속이나 우주에서 오래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 대신 로봇을 보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왜 로봇을 만들었나요? 사람이 일을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틈틈이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해요. 하지만 로봇은 지치지 않고 실수 없이 똑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로봇을 만들어 사람 대신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사람을 닮은 로봇도 있나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로봇 중에 가장 사람을 닮은 로봇은 일본에서 만든 아시모예요. 아시모는 사람처럼 춤도 추고 장애물을 피해 걸어 다닐 줄도 알고 계단을 오르내릴 줄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처럼 기쁘고 슬픈 걸 느끼지는 못해요. 로봇도 사람처럼 될 수 있나요? 아무리 사람과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로봇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로봇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방법도 몸속에 있는 장기도 먹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똑똑한 로봇이라도 몸 안의 기계가 고장나면 멈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든 로봇은 어떤 것이 있나요? 카이스트에서 만든 알버트 휴보는 우리처럼 미소를 짓거나 찡그리기도 하고 화를 내는 등 감정 표현이 가능해요. 또한 춤을 출 수 있고 손가락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에버원은 우리나라 최초 인조인간 로봇으로 인간과 같은 부드러운 피부를 갖고 있으며 감정 표현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로 말도 할 수 있어요. 이 밖에 여러 가지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답니다.